자주국방을 자랑하는 스웨덴의 명품 전투기 JA-37 비겐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드라켄과 그리펜 사이에 있던 스웨덴의 명품 전투기 JA-37 비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딘가 울창한 숲과 높은 산과 호수로 둘러싸여 있으며 1년의 절반을 영하의 기온으로 보내는 나라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나라가 적의 침략을 받는다면 자국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나를 공격하는 적의 전략을 알아야 하는데요. 보통 적국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타격하는 것은 주요 시설입니다.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나 급수를 공급하는 정수시설 등을 타격해 적국에게 혼란과 마비를 주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주요 시설에는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공항이 피해를 본다면 전투기가 떠오르지 못하고 그럼 가장 강한 전력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일례로 냉전 시절 소련과 그 우방국의 강력한 포들은 자유세계 국가의 공항들을 항상 조준했습니다. 유사시 자유세계 국가들이 자랑하는 뛰어난 전투기가 날아오르지도 못하게 만들고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였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러 지리적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1년의 대부분이 겨울인 나라에서는 애초에 군용으로 쓸 수 있는 공항 자체가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얼마 있지도 않은 공항이 적들의 공세로 활주로가 몽땅 파괴된다면 어떻게 손 써보지도 못하고 전쟁은 패배로 끝나겠죠.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북유럽의 중립국 스웨덴인데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스웨덴은 유사시 전투기가 뜨기에 아주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지형의 기후까지 불리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럼에도 현재 스웨덴은 항공업계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잠시 2차 세계대전 당시 스웨덴의 상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차 대전에서 스웨덴은 전쟁의 화마가 닿지 않은 몇 안 되는 유럽 국가인데요. 대신 아무 편에도 속해 있지 않는 중립국입니다. 보통 이런 중립국의 지위를 가진 국가는 전쟁을 직접 겪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웨덴은 강력한 자주국방을 위해 2차 대전부터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종전 후에도 그 노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드라켄이라는 걸작을 만들어냈죠. 더블 델타익이라는 독특한 형상을 가진 드라켄은 당시로선 굉장히 획기적인 전투기였습니다. 이렇듯 스웨덴은 전투기 기술도 뛰어났지만 자신들이 처한 혹독한 환경을 빨리 파악하고 그 환경도 잘 이용했는데요. 바로 제60 공군기지 계획이라 불리는 BAS-60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는 800m 길이의 직선 도로를 임시 활주로로 선정하고 유사시 전투기를 띄워 적의 공습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전투기를 이용한 게릴라 전술이죠. 따라서 스웨덴에는 정규 공항과 활주로 이외에 총 40개의 임시 활주로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스웨덴의 전투기는 이런 환경에 맞게 개발되어야겠죠. 애초에 800m라는 길이가 활주로로 쓰기에 넉넉한 길이도 아니고 또 전시에서 실제 도로 환경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전투기가 최대한 단거리 이착륙을 할 수 있어야 했는데 적어도 500m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를 숨겨둬야 하다 보니 기체가 커서도 안되며 고급 정비공이 없어도 근처 징집병이 정비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1961년 스웨덴의 주력 전투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윽고 1971년이 되자 시제기가 스웨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이 전투기의 이름은 AJ-37입니다. 스웨덴은 A, J 등을 이용해 전투기를 주로 분류하는데 A는 공대지, J는 공대공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더 앞에 오는 단어가 해당 기체의 주특기를 나타냅니다. AJ-37은 공대지에 특화되었다는 뜻이죠. 이후 스웨덴은 노후화된 J-35 드라켄을 이어 스웨덴의 하늘을 위협하는 적을 막아낼 공대공 기체도 만들어냅니다. 이 전투기의 이름은 JA-37 비겐으로 비겐은 천둥이라는 의미입니다. 적들에게 천둥처럼 나타나는 스웨덴의 주력 전투기이죠. JA-37 비겐의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장은 16.4m이며 중량은 9.5톤입니다. 승무원은 단자용으로 한 명만 탑승하고 최고 속도는 마하 2.1, 항속거리는 2000km입니다. 기본 무장으로는 30mm 기관포 한 문을 장착했으며 주 무장으로 9개의 하드포인트에 각종 미사일과 로켓을 7톤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비겐은 터보팬 엔진을 하나 장착하고 있는데 이 엔진의 추력은 72.1kN, 애프터 버닝 시 125kN까지
올라갑니다. 비계는 드라켄이나 그리펜과 마찬가지로 델타익 전투기인데요. 델타익이란 날개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고속 비행에 굉장히 유리해서 보통 초음속 비행을 위한 전투기들이 델타익을 많이 채택합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죠. 델타익은 빠른 속도에서 유리하지만 반대로 저속 비행에선 엄청나게 불안정합니다. 자칫하면 속도를 잃고 추락할 위험성을 안고 있죠. 이렇게 비행의 불안정을 보완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보조날개를 장착하는 건데요. 흔히 카나드라고 불리는 보조날개를 달면 저속 비행 시에 충분한 양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 카나드를 전투기에 적용해왔지만 비계는 역사상 최초로 델타익 플러스 카나드라는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유로파이터나 라팔 등 많은 전투기가 델타익에 카나드를 장착했으며 이런 형태를 유로 카나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유로 카나드의 시초가 바로 비겐이죠. 드라켄의 더블 델타익과 더불어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또 비계는 좁은 경납고에도 무리 없이 운용하기 위해 수직 꼬리 날개를 접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그야말로 스웨덴에 최적화된 형태입니다. 이제 전투기의 심장, 엔진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겐의 엔진은 튼튼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으로 잘 알려진 볼보에서 생산했습니다. 미국의 항공기 엔진 제작사인 프렛 앤 위트니사의 JT9D 엔진을 볼보가 면허 생산했죠. 볼보는 여기에 애프터 버닝 기능을 추가하며 엔진 추력을 높였는데요. 이는 이륙할 때나 초음속 비행을 하며 압축된 고온 고압의 공기를 다시 한번 태워서 강력한 힘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 효율적인 출력 방식이 비겐의 델타익 외형과 합쳐져서 이륙에 필요한 거리가 고작 400m로 줄었습니다. 거기다 최대 속도는 마하 2.1에 달하게 되었죠. 그리고 비겐에는 또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역분사 장치가 있어서 전투기의 출력을 뒤가 아닌 앞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전투기에 제동을 걸거나 방향 전환, 후진까지 가능해지죠. 덕분에 짧은 이륙거리를 넘어 짧은 착륙거리까지 챙겼습니다. 이것만 해도 스웨덴의 환경에 아주 적합해 보이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평가받는 것이 바로 간단한 유지 보수와 정비인데요. 델타익 특성상 구조가 단순하고 비겐은 그 안에서도 최대한 정비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덕분에 징집된 병사들이 교육만 받는다면 비겐을 충분히 정비할 수 있죠. 이것은 숙련된 정비공을 필요로 하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로써 작은 몸집으로 스웨덴 전역에 비겐을 숨겨두고 유사시 꺼내서 작전을 수행하고 또 복귀하면 빠르게 정비하고 다시 작전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투기의 눈인 레이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겐은 펄스 도플러 레이더를 장착했는데요. 물체가 멀어지면 느리게 진동하고 가까워지면 빠르게 진동하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레이더입니다. 전파의 진폭과 주기를 실시간으로 해석해서 반사파의 도플러 효과로 목표를 식별하죠. 최대 50km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100km도 거뜬히 탐지하는 고성능 레이더에 수십 개의 물체를 동시에 추적하고 탐지할 수 있는 A사 레이더도 등장했지만 비겐이 등장할 당시에는 펄스 도플러 레이더가 상당한 고성능에 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겐의 무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장 역시 다양하게 장착할 수 있는데요. 기본 무장으로는 30mm 엘리콘 기관포를 장착했으며 9개의 하드포인트의 스카이 플래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나 암람이나 사이드 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대공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AGM-65 매버릭 미사일과 DWS-39 묠니르 미사일, 135mm 로켓을 통해 공대지 공격 임무도 수행할 수 있으며 심지어 RB-04 같은 미사일을 이용하면 대함 임무까지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장들을 최대 7톤까지 장착할 수 있죠. 한마디로 육해공의 모든 적을 상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비겐 한기로 이 모든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겐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겐은 스웨덴이 아주 잘 만든 3세대 전투기인데요. 등장 이후 스웨덴의 주력 전투기 자리를 차지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또 비겐은 아주 굉장한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소련을 정찰하기 위해 개발한 마하 3.3의 초음속 정찰기 SR-71과 관련된 기록으로 소련을 정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SR-71을 비겐이 라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해도 사정거리를 아득히 벗어나버리는 이 미친 속도의 항공기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따라가 수차례 라곤을 걸었죠. 물론 비겐이 압도적이라서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SR-71의 비행 패턴을 파악하고 라곤에 성공한 것입니다. 어쨌든 비겐은 미친 성능의 항공기로 보이는데 이상하리만치 아무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만이 파생형을 포함
포함해 180에서 200대가량 생산해 운용했는데요. 스웨덴도 비겐을 수출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지만 3세대인 비겐이 빛을 보기도 전에 4세대 전투기들이 속속 등장해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스웨덴마저 비겐의 후속 기체인 그리펜을 개발하며 비겐은 2005년부터 퇴역 절차를 밟게 되죠. 한편 우리나라도 비겐과 약간 인연이 있습니다. 국토에 산천이 많은 우리나라 역시 스웨덴의 BAS-60 계획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활주거리가 400m에 불과한 비겐은 굉장히 매력적인 기체였지만 계획은 가시화되지 못하고 어느새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80년 미국의 F5를 라이센스 생산해 제공호를 만들게 되죠. 이렇게 카나드를 가장 먼저 장착해 유로 카나드를 낳고 SR-71까지 따라갈 라고나는 미친 전투기 스웨덴의 JA-37 비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